강의를 하게 된 이필문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유기임을 정육을 하면서 유기임 문제를 공부를 해 편입 됐었고 현재 우리 아카데미에서 느낀 시간이 하고 싶고 이전에는 이번 대회에서 어디를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기임을 접해보셨거나 유기임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한 분. 나머지는 전부 유기임의 육자도 모른다. 나는 육자는 알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기임 그럼 기가 막히게 많은데 배우기가 더럽게 힘들어.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기까지 저와 같이 유기임 공부를 같이 하신 분 중에서 유기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유기임은 참 쓸모없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되는 얘기는 만약에 유기임 공부를 제대로 습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내 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님 무슨 스님 증문즉답 하실 때 법문 스님 못지않은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쉽게 정단을 훑어보고 빠르면 3분 늦어도 5분 안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을 내줄 수 있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증문 즉 답이 유기임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유기임도 평생 운을 볼 수 있는 추명운이 있어요. 근데 유기임으로 추명운 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추명을 연구를 하다가 논문을 나중에 이제 추명학 연구 일부를 좀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추명학 자료가. 그만큼 추명 자체가 좀 현재는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건 단시적으로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유기임의 특징이다. 또 적중률도 한 번도 저한테 돈 받으러 돈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 없었으니까 뭐 속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 돈 내놓으세요. 이거 좀 틀렸어요. 그래서 본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임을 공부를 만약 하신다면 양수 격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공원동에서 철학원을 하고 있는데 유기임 과전을 미리 이제 예약을 하니까 손님 오시기 전에 몇 시쯤 오시려고 그 시간대 예약을 과전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오시면 가서 사주 감명을 해주고 유기임하고 같이 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철학관에 오시면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내 인생이 궁금해서요. 그래요. 근데 속은 안 그렇구나. 그 사람들 속은 거의 뭐 부부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애인관계라든가 아들 문제라든가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찍어줄 수 있는 게 유기임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고 일단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전부로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헷갈리고 와서 어디 네가 맞추나 못 맞추나 하고 보자. 근데 포인트가 딱 찍혀서 들어가면 의자 탁 들고 앞으로 오잖아요.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은 점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어떤 점은 좀 맞아야 되는 거고 틀리면 설레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날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합은 어떻게 보면 잘 드는 칼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내 목을 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실 때 좀 깔끔하고 똑똑하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기임학은
한국밖에 안 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점하고 우리가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형 원리라든가 이런 쪽은 명확하게 들어가고 점학은 여기서 보면 기울의 상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유기, 흑심은, 태을 이게 상당히 다 유기는 인간의 백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또 기문은 땅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거고, 태을은 마치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모든 복합적으로 모든 점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임 점 공부를 하다 보면 유기임은 어떤 무슨 뭐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뭐 체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점이에요. 딱 점 뽑아서 딱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뭐 다르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임은 점이다. 그런데 점인데 유기임 자체가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주를 보면 신명 대운 따라서 또 세운 따라서 그 사람의 운세를 짝짝짝짝 집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어떻게 알아요? 20년 후에 그 저기가 안 오잖아요. 피트데이. 근데 유기은 당장 내일 모레 아니면 오늘 오후에 있을 일을 오전에 와서 물어보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피드백이 팍팍 오는 게 유기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주같이 쭉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유기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거의 사주가 우리가 망원경이라 하면 유기는 현미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게 유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배우기 어렵다. 그거는 공부를 하다 마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다 마신 분.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배우는 게 되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를 거기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과정 만드는 거 부중식가서 좀 이따 하겠지만 그거 만들면 과가 부중식가 10개가 나오는데 그걸 옛날에는 손이 맞춰놓고 막 써서 그렸어요. 저 초창기에 애들 써갖고 다 그렸어요. 그러면 손님이 있다가 손도 만지고 팔도 만지다 가요. 집에 가갖고. 그만큼 근데 지금은 이 강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깔고 있는 앱이 있는데 앱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뭔지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앱에 대한 활용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자체도 제가 이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중식가체를 완전히 알아라. 물론 알면 좋지만 이거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는 거고 암기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대신 핸드폰에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유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그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그 중심가가 뭐고 원수가가 뭐고 써 있는데 중심가는 뭐고 원수가는 뭐고 이거 지름가는 뭔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초 강의를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건방진 얘기인가 모르지만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 6개월 안에 핸드폰을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 뭐 6개월 뭐 6년 배워도 안 된다는데 6개월 안에 핸드폰이 가능합니까? 3개월 기초 강의 끝나고 기초 강의를 크게 단위가 크게 없습니다.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부중식가체 짜는 거라 비인에 대한 공부라 구보팔살도 마찬가지로 사라고 보는데 그거 전부 다 뭐 형충파에 뭐 이런 거 다 명리에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단 짜는 거하고 비인 그러니까 12천장 부분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공부를 좀 바짝 해주시면 얼마든지 쉽게 파악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교재가 있는데 제가 안 가봤습니다. 보급반 교재를 3개월 후에 또 이달 말이 생겨돼요. 그래서 내달부터는 예제를 사안별로 이제 공부하면서 예제 풀고 사안별로 예제 풀고 그러면
지금도 좀 빠르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 선생님 이거 이 정당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어때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공부 잘하는 거랑 점 잘 보는 거랑 사주 잘 보는 거랑은 달라요. 사주 잘 본다고 위임점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위임점은 그래도 영혼이 좀 맑은 띠가 좀 있어갖고 쉽게 말하면 단과 기질이 한 20-30% 차지해요.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남들보다 좀 내가 좀 또 사주에 기분을 갖고 계신 분들 기분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위임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여러 가지로 예측해서 결혼 정답만 해도 한 10가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10가지가 나와요. 결혼 하나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점집에 뭐 무속인이 됐건 아주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오문 50만원 뭐 써서 보내는 거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들 가시더라도 결혼 하나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종합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종합하고 뭐 이 사람들이 잘 살겠나 못 살겠나 뭐 이런 정도지. 그걸 갖고 여기서는 이게 유명한 5천年학문인데 신랑이 안 와도 신랑의 용물을 볼 수 있고 신부를 안 와도 신부의 용물을 볼 수 있고 또 신부의 어떤 뭐랄까 성정 또 시댁과의 관계가 좋을까 나쁠까 또 살면서 이 사람이 외도를 할까 안 할까 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살아가느냐는 것까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유금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는 그 사업별로 어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어떤 문제? 제가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특수해서 그렇지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외적 애인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들한테 말하고 그것도 무시고 그런 것들을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옛날에 당나라 때 뭐 이런 데서는 사안별로 과거 시험에 대한 그 즐김 정단을 쭉 해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대한 이 사람 왜 떨어졌고 어떻게 돌아갔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생 전체의 명운을 보는 명학은 보라고 나와 있어요. 12 천지방도가 나와 있는데 그거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맞더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춘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자료가 좀 부족해갖고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시험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점막으로 해서 풀 수 있고요. 또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경은 일단은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 그럼 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을 볼 수가 있고 구분도 볼 수가 있고 올해는 비가 왕창 올 것이다. 비가 안 올 것이다. 또는 뭐 바짝 말라갖고 작물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10년 됐나? 아침마다 그 사람하고 합의를 했어요. 매일 정보를 유기점이 그렇다고 타로 보듯이 5,000원 받고 전반적인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내라.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내냐면 주식을 내는 사람이에요. 주식. 그래갖고 꼭 아침에 들려서 주식장이 시작되기
전화를 하든지 들든지 한 번만 딱 10,000원 내고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계속 이어서 되는 건 나름대로 제 말에 신뢰감이 있다는 얘기. 돈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먹었으니까 계속 받겠죠. 계속 10,000원씩 내고 뭐 어떤 날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씩 들려서 오시는 분들이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갖고 가령 우리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풍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풍수는 현장에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혈도 보고 뭐도 보는데 유김에서는 1대가 잘 살 건가, 2대가 잘 살 건가, 3대가 잘 살 건가, 그 다음 세대가 잘 살 건가, 뭐를 먹고 살 건가가 풍수로 다 나오죠. 그래서 유김 풍수가 풍수의 하이라이트라 그랬는데 뭐 좀 비약된 얘기고 자기들이 장난치라고 한 얘기고 풍수는 뭐 반드시 털을 좀 보는 게 좋겠죠. 위에.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혀를 보면 게 좋은데 그렇게 풍수에서도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에서는 뭐를 보면 볼 거고 1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2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다른 무슨 뭐 가구 공장을, 목피 공장을 해서 돈을 벌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1, 2세대, 3세대들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그리고 가정을 보면 이장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형국풍수하고 비슷하지만 형국풍수하고 많이 달라요. 이거는 누구나 여기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 전혀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월장이라 그래서 12장이 있는데 시간에다가 월장만 대입해갖고 천조한으로 줘요.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따 해보겠지만 그래서 지구안은 움직이지 않죠. 맨 밑에 지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천반으로 쭉 돌려서 자료를 놓으면 그 자료가 반드시 동일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점이 맞게 틀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점 C를 몰라도 돼요. 이게 참 좋은 게 태어난 C를 일단 생년월일 나이만 아는 건데 나이는 왜 알아야 되냐면 유김에서 유김에서는 본명하고 행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명리학에서 그런 걸 쓰잖아요. 세년도 쓰고 월운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걸 봤을 때는 유김에서는 뭘로 보냐면 예, 제가 그걸 잘 쓸 줄 몰라서 유김에서 쓰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물론 태세도 쓰고 월건도 쓰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뭐 명리가 됐던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유김에서 들어가는 거는 월장이라 그래서 유김은 명학은 우리가 달을 기준으로 유김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꺾일 때마다 계절이 바뀌죠. 그래서 그 계절을 구분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월장이라 해요. 그래서 그 계절 기간에는 그 월장 자체가 이제 월건이 되는 거지. 월건보다 센 대통령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장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유김 자체를 월장으로 좁아서 하는 거야. 본명은 다 하잖아요. 사주를 때. 근데 좀 다른 게 행년이라고 있어요. 행년. 요거는 이제 나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이로 따져갖고 그 사람의 행여, 행여님은 그 해에 해당되는 그 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명 행여. 그래서 좋은 거는 뭐다? 연만 알면 된다. 연만. 나이만 알면 된다. 태어난 날도 필요 없고 태어난 시간도 필요 없다. 또 문전 시간이 또 중요하다. 몇 시에 전화를 하느냐, 몇 시에 찾아오느냐. 가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내일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일 거를 해서 정단을 한번 그 시간에 뽑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이 아니죠. 그리고 내일 거를 그 시간에 해서 그런 점은 형성되질 않아요. 이 유기점은 그 순간순간 물어봤을 때 일어나는 기운. 우리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보면 빡빡하고 빨간 거 안 보이잖아요. 레이저 근데 우리도 지금 막 수도 없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쓰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그런 기운을 받아서 아무 해독사 마냥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그 기운이 아니면 아니다. 그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철학관에서 이렇게 보면 대개 보면 안 가요. 사람들이 앉아서 왜 안 갈까요? 한 가지 물어보고 안 가잖아요. 그거 이유 아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감사합니다. 5만원, 10만원 내고 몇 마디 듣자고 앉아있다니 참 자기는 만족을 했는데 또 돈을 보내자니 아깝고 그리고 슬쩍 다른 말다 슬쩍 우리 남편은 좀 어때요? 그 남편 사주를 봐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거 저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 들어주긴 하는데 그냥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난감할 때가 많아요. 사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죠? 내가 명리 공부를 얼마나 했건 뭐를 했건 간에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가. 근데 그거를 우리 이 유기막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뭐 그렇다고 유기막이 뭐 조직이 막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은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한 가지, 유기인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과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유기인만의 구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인이라도 바로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학문이다. 또 하나, 생시가 필요 없고 생월이 필요 없고 생일이 필요 없다. 그래서 물어볼 때 점시만, 문점 시간만 맞는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기무로 이제 앞으로 유기무로 할 수 있는 거 점시 레전법이라고 하죠. 유기무 이렇게 밑에 4개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 천지반도라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열두 개 궁이 있고 그래서 지지는 변하지 않죠. 이제 해부터 시작해서 자출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12개 궁이 있고 이 12개 궁에서 이제 뽑는 게 사과라고 해서 여기 4개 과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과가 있는데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죠? 타가 되겠죠? 다른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신랑을 본다 1과, 신부를 본다 3과, 신랑 집안을 본다 2과, 신부 집안을 본다 4과.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아타 관계가 형성이 되면 1, 2과로 나를 보고 3, 4과를 타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요 3전을 이렇게 뽑아서 만들게 되죠. 요거는 3전이라고 해요. 가운데 3전이라고 그러는데 요 3전이라는 게 뭐냐? 여기 3개가 있어서 3전이에요. 여기 집안이 들어가고 집안, 여기 지, 천, 반, 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지, 그러니까 지지, 천만, 중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보는 게 처음 초전은 어떤 일이 기미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요거는 내방객이 와이 왜 왔나 하는 거를 이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만약 재성이 떴으면 뭐 때문에 왔을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남자가 왔으면 돈도 돈이지만 여자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관성이 떴다. 그러면 이거 남자 때문에 온 거죠. 그렇게 초전해. 근데 유기막에서는 물론 모든 정사가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고 유기막에서만큼은 묻지 않은 거 대답하지 말아라. 출랑거리고 돈 들어오는데 아이고 남자 때문에 왔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만 착실하게 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묻지 않은 거는 답변하지 마.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일의 기미를 보고 이 초전 자체는 일에 발생되는 어떤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전은 뭘까요? 중간 과정이겠죠. 말 그대로 중이니까.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중전이라고 합니다. 말초는 뭐다? 이 일이 결과. 그래서 말초에 공망이 딱 떴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맞습니다. 아주 그렇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공망은 마치 밑바지 한 마리 아닙니다. 그럼 언제 된다? 그것도 쉬워요. 빼어지는 날. 그럼 해궁될 때가 언제예요? 당일날. 그러면 여기서 말전에서 해궁되는 날 그러면 축일이면 달력 쫙 봐봐 13일쯤 해결되겠네. 축이 13일 있으면.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게 전체가 4개 과 3개 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4과 3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반도를 그리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고 아까 만든 거는 이거는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사실은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영양 마냥 배운 척 모이해야 되는 거 하나.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정시가 이거만 사실 내방 목적을 알 수 있는 거는 참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정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왔나? 전혀 의외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정법의 특징은 요겁니다. 내방에게 찾아온 목적,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초전을 보면 안 나갑니다. 그럼 내 상황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 내 상황. 그것도 웃기죠. 내 상황.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지금 상황이 아주 어떤가? 어렵다. 뭐하다. 그러면 이걸 보는 거야. 이게 나라 그랬잖아요. 아까 내 상황이 지금 이래. 그래갖고 여기서 치고 받고 뭐 충장인 백호나 이런 게 타면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압을 받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제가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또 이거는 직접 여기 제가 된다면 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또 효교 같은 경우는 직장 동료들한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죠? 여기 공부하셨던 분들 어렵다고는 안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부종 식가체 만드는 그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너무 사입이지.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딸딸딸 전보는 것만 배워갖고 그러면 깊이가 없어요. 그거만 알고 이게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점이 나왔다는 걸 알고 손님만 해주니까 역시 기본 예입니다. 손님. 그렇죠. 손님 고객입니다. 고객. 그죠? 여러분도 먹고 사는 고객 아니에요. 자,
점시와 일진의 개념으로 일진이라는 게 일관과 지진을 얘기해요. 일진. 그래서 이거 쓸 때 여기는 일, 진, 가령 다 보이다 여기가 다, 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자신과 타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태 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그 다음에 일가는 움직이는데 일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는 동하는데 지는 정이다. 다음에 개인의 기능 화복을 기초로 하는 시발점이.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보세요. 여기 이제 삼전이 왜 커졌어 갑자기? 예? 이렇게. 아, 됐네. 아까 같이 초전, 중전, 말전을 갖고 이 사람이 초에 어떻고 중에는 어떻게 갈 거고 말에는 어떻게 가는데 그 시기가 또 나오잖아요. 언제쯤에 이 사람이 그럼 가령 좋은 일이 생긴다. 나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초전에서 아주 안 좋아. 근데 가다 보니까 중, 말전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앞에서도 간단해요. 일간을 생하는 오행의 집안지를 좋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흉한 일 끝나는 날 재판 만든 사람과 재판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럼 흉하는 오행의 집을 보는 거예요. 흉한 오행의 집. 그러면 그게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기물을 보면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다음에 유김에서는 공망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명리에서는 공망을 크게 보진 않을 거예요. 유김학에서는 공망이 된다 그러면 일단 다 되는 게 없는 거고 공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표 보기도 쉽잖아요. 공망이 되면 처음, 중간 다 세 개가 다 공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덮고 그냥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이유를 공부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야죠.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 되게 어떤 형태로 되게 운영을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하고만 얘기해줬지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방법이라는 게 거의 많지가 않아요. 시험 보는 아이가 부모가 와서 아이 시험 보는데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 붙어.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막 가깝게 떨어질 수도 있고 붙는 것도 겨우 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걸 갖다 찾아갖고 학교를 좀 레벨을 낮추면 붙을 수 있겠다라고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은 응용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명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유김을 명리화를 시켜버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김은 점이에요. 점. 명화가 아닙니다.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은 점대로 보고 사주는 사주대로 풀고 그렇게 해야지 사주에다 점을 갖다 짬뽕을 시켜갖고 막 떠들어대면 들리는 건 멋있게 들리는데 실수는 하나도 있다. 그거 갖고 정답이 아니다. 이게 설레발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유김에서는 육친을 10신을 안 써요. 단 그냥 5교로만 끝낸다. 그래서 형, 순, 재, 관, 또 인수, 네? 인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 뭐 정편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없어요.
특징적인 게 유기면서는 오유로 쓴다. 대신 요것도 간으로 쓰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뭐 간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딱 한 번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쓴다. 유기면서 비사. 이 사례를 알아서 요거를 가장 나를 공격하는 게 비사예요. 그래서 이런 건 질병용단이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오유로만 하는 게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12운송법에서 일반적으로 양포태, 음포태를 다 쓰는데 유기면서는 다 양포태로만 씁니다. 양포태로만. 그래서 절지가 이진사회가 딱딱 목, 화, 금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절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만. 그래서 유기면서 오유 쓴다. 12운송은 양으로만 쓴다.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또 오유에 대한 육친의 사안을 찾는 게 뭐냐면 공격당하는 거. 그래서 공격당하는 게 자, 소유문 자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유문 인수가 부유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질병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론. 그래서 이런 공격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안을 찾는다. 12천장을 대입한다. 6표에서는 6개를 쓰죠. 근데 유기에서는 비사, 주, 합, 부, 청, 공백, 상편, 음푸 해서 12개를 써요. 근데 그 12개 조합이 완전히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12천장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볼까요? 천장에서 비인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비인에 대한 이 비인은 어를 얘기했잖아요. 전장자. 그래서 비인은 유기막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쓰는 비인이 나왔다 그러면 뭐 전장자, 은혜사 뭐 이런 거 증사, 경공.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거의 모르시나요? 그래도 유튜브라든가 전망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가령 뭐 세상이 어떤 사람이 와서 소비학과 그러면 어제 술 먹고 온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12개를 붙여서 12개가 극하느냐 상하느냐 그런 거 계산을 따져갖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유김점이 AI도 나올 게 없어요. 보셨어요? 하나님 내고 근데 그 저거만 그려놨지 없더라. 그러니까 왜 없을까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못 만들었을까? 하나제를 만들 텐데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거 다 알면 땅 안 밟게 되면 퉁탕 되냐. 그래서 땅 밟으면서 핸드폰 정도는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묻는 말에 적어도 3분 이내에 대답하고 즉각 할 수 있는 능력만 다 주자는 겁니다. 그 이상은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고 저는 6인 공부하려고 사업 뺐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도 절에 가서 1년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필복 하나 들고 가서 필복 100분하고 있는데 6인에 100개 절구로 돼 있어요. 7글자. 전후 인종 승천길 해서 써 있으면 앞뒤가 좋은 숙제에서 올라간다는 걸 쭉 계속 100개 해석을 했는데 약 700여자가 되는데 그 뜻이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책 하나 갖고 1년 동안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더래 인생에서. 그게 해석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유기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생급 재화에 의해서만 보는 거. 다른 거는 신살 많이 안 봅니다. 유기문에서 그래서 신살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는 오유! 이 오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알잖아요. 육신관계는 다 알잖아. 네. 이거 부모는 뭐 부모, 형제, 자손, 처, 재물, 남편
간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5요로만 봅니다. 6일에서는 또 12운성으로 보는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로광 사절용 요거 없다. 그러니까 일록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요걸 보고 왕은 그냥 기랑 기운 봐. 요거는 뭐냐면 부피를 볼 때 부피 경량 그 사이즈. 그러니까 왕하다 그러면 사이즈가 큰 거야. 쇠하다 그러면. 그래서 삼가에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가령 삼가 상신이 보니까 현무가 붙어 있거나 안 좋은 장에 붙어 있거나 되게 새 망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증권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사들이고 세할 때는 사고 왕할 때는 팔고 그런 거로. 그래서 육입에서 또 합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육합의 의미는 거의 없고. 왜 그러냐면 육합은 단지 그냥 합치고 많아지는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간합을 했다 그래서 오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합 자체도 거의 인정을 안 해요. 간합은 거의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합도 거의 안 봐요. 삼합만 잘 보면 되고 12운송에서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요거만 잘 보면 이게 가장 위기에서 핵심이 되는 12운송의 자리예요. 그 자리. 그래서 이런 정도만 공부를 해도 돼요. 신살은 부보 8살이라 그래서 부보는 병충, 가해, 공망, 유일하게 공망이 들어가고 귀살이 들어가고 일반. 그 다음에 저 부보는 여기 아까 있던 왕 뒤 이렇게 해서 8개 9개가 되는 거. 그거만. 그러니까 신살을 빼도보면 6인 신살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월별 신살, 일별 신살, 연별 신살 다 따지면 책으로 하나요. 그럼 과연 그 신살을 다 대입해서 점이 나올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그걸 제가 속선문대인가 9, 8살에 대한 고찰을 해서 속선문대